우리 엄마랑 똑같네? 아저씨, 우리 엄마 보러 온 거죠? 추운 겨울날 납골당 앞에서 국화꽃을 팔던 10살 소년이 재벌회장의 손등을 보고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국화꽃을 꼭 끌어안은 소년은 낡은 옷차림으로 그의 손등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소년이 붙잡은 건 회장의 코트 자락이었지만 사실 그를 멈춰 세운 건 흉터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퍼진 그 자국을 이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년이 그 흉터를 알아보고 엄마를 찾듯 달려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10살 소년, 납골당에 있다는 소년의 엄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회장. 도대체 이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천사연 오디오북입니다. 천사연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생각지도 못한 천금 같은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숨겨져 있던 가슴 아픈 사연과 그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강원도 산골 납골당 입구에서 10살 소년 정우주가 좌판을 펼치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엄마가 쓰던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채 양동이에서 국화꽃 묶음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묶음마다 줄기수가 달랐고 비닐 포장은 테이프가 삐뚤거리거나 한쪽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 추워. 손이 꽁꽁 얼어서 오늘은 더 이상해졌네. 그때 등 뒤에서 낡은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우주야, 너 오늘 학교 끝나자마자 여기로 곧장 온 거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저 아까 놀이터에서 딱지치기 엄청 많이 하고 이제 온 거예요. 아이고, 이 녀석아. 흙먼지도 하나 안 묻고 책가방도 안 벗었는데 뻔한 거짓말은 무슨. 저 오늘 학교에서 우유도 2개나 먹고 김치볶음밥도 많이 먹어서 진짜 안 고프거든요. 배부른 녀석이 날씨도 찬데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으니 아이고 쯧쯧 이것도 같이 마셔라. 관리인이 낡은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가득 따랐습니다. 우주가 소매 끝으로 훌쩍이는 코를 쓱 닫고는 양손으로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우와, 진짜 따뜻해요. 할아버지 최고. 그래, 기특한 것. 그거 이리 줘봐라. 이렇게 묶어야 손님들이 예뻐서 사가지. 헤헤, 역시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으세요. 저 오늘 진짜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좋고, 엄마는 좀 어떠시? 보리차를 꿀꺽 삼키던 우주가 빈 종이컵을 플라스틱 바구니 옆에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아파요. 밥도 엄청 잘 먹고 어제는 소화도 갈수록 잘 된다고 좋아하셨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금방 털고 일어나실 테니까 조금만 견뎌보자. 춥지 않게 겉옷 단단히 여미고 알지? 관리인이 멀어지고 한참 지나더니 주차장 끝에서 회색 승합차가 들어왔습니다. 우주는 벌떡 일어서서 앞치마를 탁탁 털고 차문이 열리는 쪽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초등학생 딸이 나란히 내렸습니다. 남자가 트렁크에서 과일 상자를 꺼내 들었고 딸이 아빠 팔을 잡고 납골당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국화꽃 사세요. 국화꽃 진짜 예쁘거든요. 한 묶음에 3,000원이에요. 오, 다행이다. 꽃 파는 데가 없어서 올라오다가 걱정했는데 이거 내가 직접 파는 거야? 네, 엄마가 원래 여기서 팔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하나 줘볼래? 우주가 가장 포장이 나은 묶음을 골라서 내밀자 딸이 두 손으로 묶음을 받아들고 코를 가져다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만요. 거스름 돈 드릴게요. 남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자 우주가 과자 깡통을 열어
거스름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거스름돈은 됐어. 나머지는 용돈 해.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주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남자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납골당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딸이 한 손에 국화꽃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두 사람이 납골당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서서 바라봤어요. 한참 바라보던 우주는 자기 손만 내려다보다가 깡통에 10,000원짜리를 넣고 뚜껑을 꾹 눌러 닫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깡통을 가방에 넣고 좌판을 정리한 뒤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비라도 아끼려고 찬 바람을 맞으며 한참을 걸어온 우주의 뺨이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병실 복도에 도착한 우주는 차가워진 볼을 두 손으로 세게 비벼 억지로 열을 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우주 엄마 정진주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다가 우주를 보고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우주 왔어? 밖이 많이 춥지. 아들 얼른 이리 와서 손 좀 녹이자. 엄마, 나 진짜 안 추워. 아까 친구들이랑 술래잡기 하면서 방방 뛰었더니 땀이 났어. 그래,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우주밥은 먹었고? 응, 엄마는? 오늘 밥 다 먹었어? 또 남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는 다 먹었지. 오늘 미역국 나왔는데 국물이 맛있더라. 우주한테 따뜻한 밥을 못 해줘서 엄마가 항상 미안해. 아,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 혼자 계란 후라이도 엄청 잘해. 어머, 손은 또 왜 이렇게 차가워? 아들, 오늘 장갑 안 끼고 나간 거야? 버스가 늦게 와서 추웠어. 금방 따뜻해져. 걱정 마. 엄마가 서랍에 장갑 넣어뒀잖아. 내일은 꼭 끼고 나가. 알았지? 응, 엄마 내가 귤 까줄게. 그래, 우리 아들이 까주는 귤 먹으면 엄마도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네. 우주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귤을 깠지만 껍질이 엉망으로 뜯겨서 손에 흰집이 다 묻었습니다. 진주가 우주의 끈적해진 손을 닦아주려 팔을 뻗는데 이불 밖으로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진주의 앙상한 팔뚝 안쪽에는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넓게 퍼진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우주가 귤즙이 묻은 손가락을 뻗어 진주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팔뚝에 있는 이 나비 모양 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이거 그냥 옛날에 크게 다쳐서 급하게 꿰매느라 이렇게 남은 거야.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거짓말. 엄마 밤마다 이거 만지면서 혼자 훌쩍훌쩍 울잖아. 아직도 여기가 아픈 거지? 우주의 말에 진주가 다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기며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안 아파. 이미 다 아물어서 그냥 흉이 졌을 뿐이야. 아들, 걱정 안 해도 돼. 진짜야? 근데 왜 울어? 안 아픈데 왜 울어? 그냥 누가 생각나서 옛날에 어떤 사람 손등에도 엄마가 이렇게 똑같이 꿰매준 적이 있었거든. 그럼 그 사람 생각해서 엄마가 아픈 거였네.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정말인데? 아들, 엄마 귤 하나 더 까줘. 애써 말을 돌리며 고개를 돌린 진주의 모습이 오늘따라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흉터만 보면 우는 엄마를 본 우주는 손등에 같은 흉터를 가진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우주는 여전히 팔리지 않은 국화꽃 바구니를 안고 납골당 주차장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텅 빈 납골당 주차장 안으로 새까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운전기사가 뒷좌석 문을 열자 재벌회장 한근우가 반짝이는 구두를 짚고 내렸습니다. 큰 건설사 대표인 그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낡은 납골당 간판을 훑어보며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이번에 저희가 인수검토 중인 부지입니다. 매입 관련 서류는 제가 챙겨왔습니다. 공기가 제법 차갑네. 주변에 상가도 없고 너무 외진 곳이라 찾아오기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인수 조건이 주변 시세보다 30%나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직접 둘러보시지요. 일단 들어가서 시설물 노후 상태부터 꼼꼼하게 확인해 볼 테니까 관련 서류들 전부 가져와 봐. 근우가 앞장서서 납골당 입구 쪽으로 걸어가자 구석에 앉아있던 우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바구니에서 엉성하게 묶인 국화꽃 2단을 급하게 집어들고는 근우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 국화꽃 팔아요. 근우는 우주가 내민 국화꽃을 쳐다보지도 않고 우주를 비켜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우주의 어깨를 툭 밀어내며 꽃바구니를 저만치 바깥쪽으로 슬쩍 밀어버렸습니다. 꼬마야, 아저씨들 일하는 중이라 조금 바쁘거든. 저기 가서 놀아라. 저 꼬마 아니에요. 10살이거든요. 알았으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길 막지 말고 얌전히 저쪽으로 가서 앉아 있어. 진짜 예쁜 꽃인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사가면 소원도 이뤄진다고 관리인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소원 같은 거 안 믿어. 얼른 저리 안 가. 비서가 억지로 등을 세게 떠밀자 우주가 중심을 잃으면서 들고 있던 국화꽃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투명 포장지가 찢어지고 하얀 국화꽃잎이 시멘트 바닥에 마구 흩어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꽃잎들을 내려다보자 우주의 콧잔등이 시큰해지며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우주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자 걸음을 재촉하는 근우와 비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표님, 바람이 찹니다. 안에 들어가서 서류 먼저 확인하고 보시지요. 그때 산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근우가 입고 있던 얇은 코트 자락이 뒤로 크게 펄럭였습니다. 비서가 떨어뜨릴 뻔한 서류를 잡아주려고 근우가 반사적으로 오른손을 불쑥 뻗었습니다. 그 순간 흩어진 꽃잎을 줍던 우주의 두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졌습니다. 저 흉터, 우리 엄마랑 똑같네. 근우의 넓은 손등 위로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길게 퍼진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엄마의 흉터와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우주가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반쯤 벌리고 근우의 손등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를 아프게 하는 그 나쁜 사람? 엄마가 옛날에 똑같이 꿰매주었다고 말했던 무서운 아저씨였습니다. 우주가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 납골당 유리문을 열려던 근우의 코트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놀란 근우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잠깐만요. 너 아까 그 꼬마 아니니? 죄송합니다, 대표님. 꼬마야, 이러면 안 돼. 아저씨들이 조금 바쁘거든. 이것 좀 놔줄래? 싫어. 절대 안 놓을 거야. 비서가 우주의 팔을 떼어내려 했지만 우주는 코트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붙잡았습니다. 우주가 새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한껏 젖히고는 근우를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보러 온 거죠? 얘야,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 아저씨는 내 엄마가 누군지 몰라. 거짓말하지 마요. 아저씨 그 손등에 있는 흉터, 그거 우리 엄마 맞는데. 우주의 입에서 튀어나온 흉터라는 단어에 근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근우가 우주를 떼어내려던 손을 멈춘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년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아저씨의 굳은 표정에 잔뜩 겁을 먹은 우주는 턱끝을 떨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진짜 맞는데 맞잖아요. 비서가 우주의 손을 떼어내고 근우를 안으로 밀어 넣었지만 근우의 발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우주가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서 있는 걸 알면서도 근우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시설 노후도 보고서 여기 준비해뒀습니다. 대답이 없는 근우를 보며 비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서류를 넘겼고 근우는 복도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 너머 주차장 구석에 소년의 좌판이 보였습니다. 이비서. 네, 대표님. 저 꼬마 여기서 처음 보는 거지? 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애가 왜 내 손등을 보고 엄마 보러 온 거냐고 물었을까? 손등이요? 여기 이 자국, 이 모양을 보고 자기 엄마를 떠올렸잖아. 비서가 근우의 손등을 힐끗 보더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그분, 그러니까 대표님이 매년 찾으시던 혹시 그분일 거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지금껏 전국을 돌았는데 번번이 허탕이었잖아.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산 쪽 다 뒤지시고 재작년엔 전라도, 여기 강원도는 맨 처음에 찾았던 곳인데 그때 여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지. 서울 집도 비어 있었고 병원도 그만뒀고 전화번호도 아예 끊겨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사업건으로 이 지역 오신 거 아니셨습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 저 아이를 보니까 진주 씨가 다른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더 찾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냥 접으려고 했는데. 근우가 말을 끊고 다시 창밖을 보니 우주가 추위에 떨며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애가 내 손등을 알아봤어. 대표님,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이 흉터를 보고 엄마 맞는데라고 하는 게 우연이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 비서가 입을 다물었고 근우의 손이 창틀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우는 그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앉히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근우의 3년 전 서울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이 떠올랐어요. 하얀 조명 아래에서 의사가 근우의 손등 위에 형광펜으로 시술 범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흉터는 한 번 시술로 충분히 제거가 됩니다. 봉합 자국이 넓게 퍼져 있긴 한데 요즘 레이저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요. 흉터는 됐습니다. 아까 살짝 데인 곳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아, 통증 걱정이시면 마취도 가능하고 회복 기간도 일주일이면. 아니요. 이대로 두겠습니다. 실례지만 이 정도 흉터를 그냥 두시겠다는 건 이거 없어지면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아요. 더 이상 권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근우가 손등을 한참 들여다봤었습니다. 여름 계곡에서 둘 다 바위에 미끄러졌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2시간 거리였어요. 진주가 피가 나는 자기 팔뚝을 먼저 실로 꿰매고는 근우의 손등까지 꿰매주었습니다. 급하게 바늘을 넣다 보니 줄이 삐뚤어졌고 아문자리가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퍼져버렸습니다. 진주의 팔뚝에도 같은 모양이 남았는데 근우는 그날 이후로 이 흉터를 한 번도 싫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대표님, 2층 안치실로 가시죠. 대표님? 비서의 목소리에 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우의 시선이 자꾸만 안치실 쪽으로 돌아갔고 비서가 설명하는 배관 도면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차를 마치고 유리문을 열자 차가운 산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여전히 아까 그 자리에는 우주가 그대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포장지를 새 비닐로 다시 감고 있었는데 테이프가 말을 안 들었는지 이빨로 끝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근우가 소년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우주가 고개를 확 들어 올렸습니다. 눈빛이 아까와 똑같았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아까 좀 바빠서 그냥 지나가서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예요? 뭐라고? 아저씨 미안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밤에 울었는데. 근우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딱 멈췄습니다. 엄마가 울었다고? 맨날이요. 맨날 팔뚝 만지면서 울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프게 했잖아요. 나 때문이라니. 얘야, 그게 무슨.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그냥 엄마 울린 나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요. 우주가 비닐 테이프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양손으로 꽃바구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바구니 너머로 소년의 새빨간 귀와 떨리는 어깨가 보였어요. 근우는 한 발자국도 더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차 빼놨습니다. 이동하시지요. 비서가 다가왔지만 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등 뒤로 납골당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꽃바구니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근우가 주차장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납골당 입구에서 70대 노부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할아버지가 팔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오늘도 추운데 나와 있었어?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려. 우주가 벌떡 일어서더니 눈물 자국을 소매로 후다닥 닦고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내 동생은 외로움이 많아서 계속 보러 와줘야 해. 오늘도 예쁜 꽃으로 하나 주렴. 네, 잠깐만요. 이거요, 이거.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물 준 거예요. 제일 싱싱해요. 아이고, 고맙네. 우주야 손이 꽝꽝 얼었구만. 안에 같이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나오자. 아, 저 안 추워요. 저 원래 추위 안 타거든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우주의 빨갛게 언 손을 보며 혀를 찾고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우주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따뜻한 거 하나 사 먹어라. 에이, 할아버지 괜찮아요. 거스름돈 드릴게요. 됐어. 손자 같아서 용돈 준다 생각해라. 할애비가 손자 용돈도 못 주냐? 저번에도 받아서 진짜 안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주가 연거푸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 뒷모습을 근우가 주차장에 선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먹이며 벽을 세우던 소년이 노부부 앞에서는 해맑게 웃어 보이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주차장을 지나가며 근우 옆을 스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 팔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감, 나는 우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구려. 저렇게 어린 게 혼자서 쯧쯧. 두 사람이 오래된 승용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근우는 그 자리에 서서 좌판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설프게 비닐을 감은 꽃묶음이 6단, 돈을 담는 깡통, 관리인이 놓고 간 보리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10살이 홀로 쭈그려 앉아 깡통 뚜껑을 열고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근우가 16년 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 복도를 걸어가던 밤이 떠올랐어요. 4층 계단을 급하게 2칸씩 뛰어 올라갔고 어느 집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또 두드렸고 옆집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렸습니다. 아니 누구세요? 한밤중에 이렇게 시끄럽게. 죄송합니다. 여기 402호에 사는 분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아, 그 아가씨요? 안 그래도 그날 밤중에 시끄러워서 나와봤더니 혼자 짐 다 빼고 갔어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 나갔습니까? 글쎄, 한 사나흘 전인가?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박스 들고 오락가락 하더니 아침에 보니까 깨끗이 비어 있더라고. 혹시 연락처라도 남기고 간 거 없습니까? 쪽지나 메모 같은 거라도. 아이고 없어요. 요즘 세상 무서워서 누가 이웃이랑 왕래를 해. 아무튼 없으니까 돌아가요. 이웃집 문이 닫히고 근우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402호 현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전화기를 10번 넘게 눌렀지만 매번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집주인에게 사정해서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벽에 박힌 못자국과 싱크대 위에 마른 물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대표님, 차 빼놨습니다. 서울 들어가시려면 지금 출발하셔야 저녁 미팅에. 대표님? 비서가 부르는 목소리에 근우가 눈을 감았다 떴더니 잠시 생각하는 사이 납골당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비서, 이번 주 서울 일정 전부 미뤄. 네, 대표님, 수요일에 금융감독원 미팅이 잡혀 있고 목요일에 시공사 대표 만찬이. 전부 미루라고 했어. 2번 말하네. 비서가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전화기를 꺼내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우가 차 문을 열려다가 내리지 않고 혼자 좌판을 접고 있는 우주를 봤습니다. 양동이에 팔리지 않은 꽃을 쓸어 담고 앞치마를 풀어 접고 돈 넣는 깡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정리하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납골당 주차장에 어제와 똑같은 검은 승용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근우가 양복 대신 캐주얼 점퍼를 입고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주는 꽃을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는데 어제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손에 든 국화꽃을 꽉 움켜쥐었어요. 안녕? 국화꽃 하나만 줄래? 안녕하세요. 3,000원이에요. 근우가 10,000원짜리를 내밀었지만 우주는 거스름 돈을 한참 계산하고는 손바닥 위에 탁 올려놓고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근우가 꽃을 들고도 좌판 앞을 떠나지 않자 우주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다 드렸는데요. 아저씨 안 가세요? 그래 간다. 근우가 주차장으로 돌아서자 우주는 그 뒷모습을 흘겨보다가 과자 깡통 뚜껑을 꾹 눌러 닫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근우는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우주의 깡통 옆에는 전날 관리인이 놓아둔 보리차가 또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안녕? 오늘도 하나 줄래? 네, 3,000원이요. 이건 어제보다 포장이 나은데? 당연하죠. 아직 잘 못해서 밤에 좀 연습했거든요. 근우가 비닐 끝을 매만지며 고개를 끄덕이자 우주가 얼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스름 돈 여기요. 이제 계산을 빨리 하네. 한참 걸리더니. 저 원래 잘해요. 어제가 좀 추워서 손이 굳었던 거거든요. 우주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원래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근우가 꽃값을 내는데 우주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국화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주는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궁금해? 아저씨는 매일 사가면서 꽃 냄새도 안 맡잖아요. 근우가 받아든 국화꽃을 코끝에 갖다 대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게 냄새가 정말 좋다. 우리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안 팔려도 코에 대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우주가 제 말에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고 근우도 거기서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오후 근우가 10,000원짜리를 내밀자 우주가 깡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여기요. 얘야, 3,000원짜리 하나 샀는데 7,000원이면 맞는 거야? 당연하죠. 10,000원에서 3,000원 빼면 7,000원이잖아요. 한번 다시 세봐.
우주가 근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지폐를 다시 가져와 펼치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8,000원이네. 1,000원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보라고 한 거야. 아이고, 죄송해요. 요즘에 잘했는데. 우주가 1,000원짜리를 황급히 돌려받으며 볼을 부풀렸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잘 계산하고 줘. 아저씨도 어릴 때 돈 세는 거 맨날 틀렸거든. 에이, 거짓말. 돈 많은 아저씨니까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야. 아저씨 엄마한테 혼나면서 배운 거야. 우주가 피식 웃으며 깡통 뚜껑을 닫고는 급하다며 꽃바구니를 근우한테 떠넘기고 화장실 쪽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관리인이 수레를 끌고 오다가 좌판 앞에 앉아 있는 근우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요 며칠 계속 보이시는데 혹시 사업 때문에 오시는 분이시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꽃 사러 옵니다. 꽃 사러 여기까지 매일 올 리가 있나? 저 꼬마가 신경 쓰여서 오시는 거지요? 근우가 대답 대신 좌판에 놓인 보리차 종이컵을 보자 관리인이 술의 손잡이에 팔을 걸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저 자리는 저의 엄마가 앉아서 꽃을 팔던 자리예요. 한 6달 됐을라나? 이제 엄마가 안 나오니까 꼬마가 혼자 나와 있는 거고. 엄마 사정을 좀 아시나요? 그건 나도 몰라요. 꼬마한테 물어봐도 엄마는 꼭 온다고만 하니까. 매일 학교 끝나고 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빠진 적이 없어요. 저 꼬마한테 괜히 정주지 마세요. 너무 안쓰러운데 또 상처받을까 봐요. 관리인이 수레를 끌고 떠난 뒤 근우는 좌판 옆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6달 동안 그 어린아이가 이 자리를 혼자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근우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며 주차장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근우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이 동네 근처에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 네, 초등학교요? 잠시만요. 그런데 대표님 그건 왜? 아니야, 볼일 봐, 끊어. 근우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고 좌판 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10분쯤 달려 도착한 편의점에서 근우가 냉장고 앞을 서성거리자 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도시락을 보시는가? 이 김치볶음밥이 제일 잘 나가는데.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이한테요? 그럼 이 치즈불닭이요. 학교 앞에서는 애들 하교할 때 이거 사가려고 줄 서거든요. 그래요? 그럼 그거 2개 주세요. 좌판으로 돌아온 근우가 데운 도시락 2개가 든 비닐봉지를 옆에 내려놓자 우주가 올려다봤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저씨가 배고파서 도시락 사왔는데 하나를 사니까 하나를 더 주더라고. 무슨 행사 상품이라던데? 전 괜찮은데요. 배 안 고프거든요. 안 먹어도 돼. 아저씨가 저기 가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근우가 좌판에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계단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자 치즈 냄새가 바람을 타고 좌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주가 고개를 돌리고 꽃을 다듬는 척했지만 코가 실룩거리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저기 아저씨. 응? 그냥 아저씨가 두고 간 거 먹는 거예요. 음식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우주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와, 치즈불닭이다. 이거 우리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건데.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당연하죠. 근데 아저씨 이거 어디서 산 거예요? 학교 앞에는 맨날 없던데. 이 근처 편의점 가니까 그게 맛있는 거래. 그래서 먹어보려고 사왔지. 우주가 허겁지겁 먹다가 입 안 가득 밥을 넣은 채로 물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아저씨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건 아니야.
아저씨는 회사에서 맨날 똑같은 거 먹어. 혼자 살아서 집에서는 잘 안 먹어. 그렇구나. 아저씨도 혼자예요? 저도 맨날 혼자 먹거든요. 우주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에 근우가 숟가락을 멈췄지만 우주는 이미 다음 한 숟갈을 퍼넣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멀리서 둘을 보더니 보온병을 들고 다가와 종이컵 2개의 보리차를 따른 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우주가 소리치자 관리인이 손만 흔들고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복도에서 담당 간호사가 진주의 병실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진주 씨,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별거 아닌데요. 네, 들어오세요. 저기, 아드님 손을 아까 복도에서 잠깐 봤는데요. 손바닥이 좀 많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괜히 나서는 건 아닌데, 혹시 요즘 학교에서 체험학습 같은 거 하나요? 아이 손이 갈라져 있었다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아토피 같지는 않던데, 날씨가 워낙 건조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오지랖이 너무 넓었죠? 그냥 넘기세요. 아니요, 고마워요. 오늘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간호사가 나가고 진주는 이불 위에 놓인 자기 손을 펼쳐 한참 들여다봤어요. 잠시 뒤 우주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우리 아들 왔구나. 어서 와. 오늘은 뭐하고 왔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축구했어. 오늘 내가 골도 넣었다. 어머, 진짜? 우리 아들 축구도 잘하네. 이리 와봐. 엄마가 손 좀 볼게. 왜? 손은 왜? 아들 손이 요즘 왜 이렇게 까칠까칠해? 손바닥이 다 갈라졌잖아. 학교에서 모래놀이 했거든. 내 손 똑같은데 왜? 모래놀이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돼? 엄마한테 보여봐. 이쪽 손도. 진짜야, 진짜. 엄마 별거 아니라니까. 우주가 손을 획 빼서 주머니에 쑤셔 넣자 진주가 더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서랍에 핸드크림 있거든. 자기 전에 꼭 바르고 자, 알았지? 응, 알았어. 아들, 엄마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니까 우주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 미안해. 엄마 또 그런 소리 한다. 엄마는 아프지만 않으면 돼. 나는 다 잘하고 있거든. 그래, 우리 아들이 다 잘하고 있지. 진주가 우주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웃었지만 주머니에 쑤셔 넣은 아들의 손이 자꾸만 눈에 밟혔어요. 우주는 병원을 나와 엄마가 챙겨준 핸드크림을 손에 꼭 쥐고 평소보다 더 씩씩하게 걸었어요. 내일도 좌판을 깔아야 하니까요. 장마가 거친 다음 날 오후 근우가 비탈길을 올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좌판 앞에 접이식 의자가 2개 놓여 있었는데 어제까지 분명 하나뿐이었어요. 우주가 양동이에서 고개를 들더니 근우를 보자마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저씨,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아침에 페인트 칠했는데 아직 안 말랐어요. 내가 직접 칠한 거야?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하신 거 아니고. 할아버지가 남은 페인트를 주셨어요. 손님이 앉을 데가 없으면 꽃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돌아셔서요. 그럼 의자 하나는 손님용이고 다른 의자는? 우주가 국화 묶음을 고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요, 놔둔 거예요. 근우가 빈 의자 쪽을 한 번 더 보았지만 우주는 이미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꽃 사실 거예요? 응, 한 묶음 줘. 근데 오늘은 내가 꽃을 하나씩 골라봐도 돼? 안 돼요. 예쁜 것만 빼가실 거죠? 예쁜 것만 사는 건 왜 안 돼? 나머지가 안 팔리니까요. 엄마가 예쁜 건 가운데 두고 조금 덜 예쁜 것도 섞어야 한댔어요. 다음 손님도 예쁜 거 살 수 있잖아요. 근우가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 장사에 소질이 있구나. 우주가 묶음 하나를 건네고 거스름 돈을 꺼내는 사이
납골당 입구 쪽에서 중년 부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나왔구나. 비 오더니 꽃이 더 싱싱하네. 부인이 국화를 들여다보며 우주보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이랑 같은 걸로 2묶음 드릴까요? 그래. 근데 옆에 분은 혹시 아버지세요?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에요. 매일 국화 사가시는 단골분이요. 그렇구나. 호호 실례했습니다. 남편이 부인 팔을 잡아 끌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뭘 그렇게 이것저것 물어. 6,000원 여기 있다. 얘야 많이 팔아라.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부부가 안쪽으로 사라지고 나자 근우가 좌판 위 국화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분들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니? 네, 2층이래요. 한 달에 2번 정도. 올 때마다 아주머니가 제 볼을 꼬집어요. 아프겠다. 기특해서 그러시는 걸 거야. 안 아파요. 근데 좀 간지러워서. 우주가 코를 찡긋하더니 양동이 맨 아래쪽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따로 꺼내서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야? 아까부터 따로 빼놓던데. 이건 안 파는 거예요. 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구 줄 거야? 아저씨는 꽃 사셨으니까 됐잖아요. 이건 제 거예요. 따로 줄 거예요. 우주가 신문지 끝을 꾹꾹 눌러 접고는 꽃통 뒤편에 숨겨놓았습니다. 근우가 더 묻고 싶었지만 우주의 손끝이 꼭 깨지기 쉬운 물건을 만지듯 조심스러워서 말을 삼켰습니다. 한낮이 지나자 빗방울이 좌판 비닐을 두드렸고 우주가 재빨리 국화 위를 덮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사람이 잘 안 와요. 아저씨도 차에서 쉬고 계세요. 나는 괜찮아. 너는 비 올 때 여기서 뭐해? 우주가 앞치마 안쪽에서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 좌판 위에 펼쳤습니다. 숙제요. 비 오면 손님 없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근우가 슬쩍 들여다보니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수학이네. 어려워? 이건 쉬워요. 거스름돈 매일 세니까 덧셈 뺄셈은 정말 잘해요. 그럼 어려운 건 뭔데? 일기 쓰기요. 맨날 여기서 똑같은 일만 하니까 일기 쓸 게 없어요. 오늘은 쓸 거 있겠네. 아저씨가 꽃 직접 고르겠다고 떼 쓴 거 쓰면 딱이잖아. 우주가 연필을 멈추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거 쓰면 선생님이 지어낸 거 아니냐고 할걸요? 어른이 꼭 고르겠다고 떼 쓰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나?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냥 엄마랑 재미있는 TV 봤다고 쓸래요. 우주가 다시 연필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근우는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 손님 많이 없으면 2묶음에 5,000원으로 해보면 어때? 그럼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주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엄마가 처음에 매직으로 직접 쓴 가격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3,000원. 우리 엄마가 정한 거예요. 엄마가 직접 정한 거구나. 저기 붙어있는 종이 있잖아요. 비에 젖어서 좀 지워졌는데 엄마 글씨예요. 좌판 구석 종이에 적힌 엄마 글씨를 바라보는 근우의 눈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엄마만을 그리워하며 이 아이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알았어. 내 엄마 뜻이면 그게 맞는 거지. 근우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좌판 구석에 붙은 종이가 빗물에 젖어 모서리째 말려 있었습니다. 가격표에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번져가고 있었는데 우주는 그걸 떼지도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이비서, 납골당 인수보고서 어디까지 진행됐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하기로 하셨잖습니까? 현재 80% 정도 정리된 상태입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마감 좀 늦춰봐. 다음 주까지로. 네, 원래 이번 주까지라고 하셨는데
혹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문제는 없는데 일정 바꿨다고만 해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그 납골당 근처에 오래 계실 예정이십니까? 왜 그런 걸 물어? 아닙니다. 보고서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근우가 핸들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조금 전 우주가 종이를 가리키며 엄마 글씨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기울 무렵 근우가 다시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동이 무거울 텐데 같이 옮기자. 괜찮아요. 물만 버리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빠르잖아. 물통 이쪽 내가 잡을게. 우주가 잠깐 그늘을 올려다보더니 손잡이 한쪽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쪽 잡으세요. 아저씨 옷에 물 튀어도 정 몰라요. 둘이서 물을 버리고 창고까지 꽃통을 옮기는 동안 우주가 접이식 의자를 포개고 빈 통을 구석에 세우는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매일 이걸 혼자 했으면 팔이 아팠겠다. 양동이도 처음에는 질질 끓었는데요. 근데 물이 무거운 거지통이 무거운 게 아니라서 물 먼저 버리면 되더라고요. 그런 건 누가 알려준 거야? 계속 혼자 해보니까 알게 됐어요. 근우가 아무 말 없이 빈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10살짜리가 혼자 알아낸 요령이라는 게 괜히 목 안쪽이 뻐근해졌어요. 관리인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다. 자네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 하고들 가세. 우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가 종이컵을 받아 후후 불며 마셨고 관리인이 근우에게도 한 잔 건넸습니다. 요즘 매일 오시니 이 녀석이 덜 심심할 거요. 내가 다 고맙습니다. 보리차를 마시며 나란히 앉은 좌판 턱에서 우주가 불쑥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맨날 혼자 오죠? 응, 혼자. 가족은 안 같이 와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오던데? 나는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저도 맨날 혼자예요. 가끔은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오는 애들 보면 부러워요. 근우가 종이컵을 내려놓고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주의 입에서 나온 혼자라는 말이 가슴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너도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싶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우주가 보리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더니 꽃통 뒤에서 아까 숨겨두었던 국화를 꺼냈습니다. 그 한 송이를 안고 납골당 안쪽 복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우가 뒤따라 한 발 내딛자 관리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그 아이가만 놔두세요. 매일 저녁 혼자 하는 일이요. 복도 끝 앉히실 유리문 앞에 우주가 멈춰 섰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그렇군요. 저 아이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가 봅니다. 관리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문지를 풀고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는 작은 등이 보였는데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구의 자리 앞인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가 빈손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신발을 털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오실 거예요? 올 거야. 내일은 잔돈 맞춰 올게. 아니에요. 거스름돈 맞추는 건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럼 내일 봐요. 우주가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근우는 주차장에 선 채로 안치실 쪽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우가 2층 안치실 복도를 걸으며 벽면 유리칸을 하나씩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내준 시설 노후도 보고서에 2층 배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는데 칸마다 꽂혀 있는 사진과 이름표가 자꾸 발걸음을 붙잡았어요. 복도 끝쪽 유리칸 하나가 다른 것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비서, 2층에 이름도 날짜도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칸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해당 칸은 공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용 기록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공실이 아니야. 안에 납골함이 들어있어. 겉에 아무 표시만 없는 거야. 그러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관리대장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직접 알아볼게. 끊어. 전화를 끊고 근우가 유리 앞에 손을 대었습니다. 양쪽 칸에는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날짜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 칸만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우가 고개를 돌려 복도 입구 쪽 안내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치 비용표가 붙어 있었는데 2층 복도 끝자리가 가장 저렴한 칸이었습니다. 이름 각인 추가 3만 원, 사진 부착 추가 2만 원, 날짜 각인 추가 만원이라는 항목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6만 원이 필요한 거구나. 근우가 중얼거리며 빈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3천 원짜리 국화를 20묶음 팔아야 겨우 되는 돈이었습니다. 복도 뒤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주가 종이에 싼 국화를 안고 안치실 문을 열었는데 복도 끝에 서 있는 근우를 보자마자 발이 멈췄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요? 시설 점검하러 올라온 거야. 보고서에 확인할 게 있어서.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 계시는 데예요. 뭐 확인하고 그런 곳 아니에요. 우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미안, 아저씨가 몰랐다. 나갈게. 저 아저씨, 그런 뜻은 아니에요. 대신 제가 하는 거 보지만 마세요. 우주가 근우 옆을 지나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근우가 벽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우주가 멈춰 선 곳이 방금 자기가 들여다보던 그 알 수 없는 칸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종이 벗기는 소리, 유리칸 여는 소리, 국화를 내려놓는 소리가 차례로 복도에 울렸습니다. 우주가 한참 동안 그 앞에 서 있다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돌아 나오는 우주의 코끝이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 근우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다 했어요. 아저씨 확인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거 하세요. 저는 끝나서 나갈 거예요. 우주가 안치실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근우가 천천히 그 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국화 한 송이가 납골함 위에 놓여 있었고 유리 안쪽에는 여전히 이름도 날짜도 사진도 없었어요. 아까 안내판에서 본 금액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름 석자 새기는데 3만 원인데 이 아이한테는 그것도 큰 돈이었겠지. 근우가 유리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납골당 앞에서 국화를 파는 소년, 엄마 보러 온 거냐고 물었던 첫날, 6개월 전까지만 장사했다는 소년의 엄마.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비서. 네, 대표님. 아까 그 칸 공실이 아니라 누군가 비용을 내고 안치한 건데 이름을 못 올린 것 같아. 관리대장에 신청자 이름이 남아있을 텐데 열람 가능해? 네, 관리대장 열람은 가능할 겁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원도 이 지역에서 최근 6개월 안에 사망신고된 40대 중반 여성도 알아봐줘. 대표님, 그건 개인정보라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어떤 분을 찾고 계신 겁니까? 공식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 전화를 끊는 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국을 뒤지는 동안 진주는 이미 이 산골 납골당에 들어와 있었던 거라고 근우는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유리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입구 벤치에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 보고 왔어요? 할머니가 근우를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 아저씨는 처음 보는 분이네. 나는 3층에 남편 모셔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야. 네, 저는 시설 관련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 아이 알아요? 입구에서 매일 국화파는 항상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근우가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내가 남편 3층에 모신 게 작년 겨울이니까 꽃값도 어찌나 싼지 3,000원이라길래 10,000원 주고 용돈하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거스름 돈을 꼭 쥐어주더라고. 그랬군요. 처음에는 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만 나오더라고.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길래 더 못 물었어. 할머니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 보면 마음이 아파서 올 때마다 국화 2묶음씩 사가 하나는 남편 앞에 놓고 하나는 그냥 아이한테 사주는 셈이지. 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 뒤에도 한참 동안 로비 벤치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낙골당 앞 계단에 우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치마 위에 과자 깡통을 올려놓고 뚜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 칸 앞에서 뭐 했어요? 오래 있었잖아요. 그냥 보고 있었어. 거짓말이에요. 아저씨 이마에 유리 자국 나 있거든요. 근우가 손으로 이마를 쓸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꽃이 좋아서 매일 3,000원짜리 국화를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주야, 나는 그냥. 왜 이제 와요? 우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맨날 밤에 팔뚝 만지면서 울었어요. 아저씨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아저씨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팔뚝 만질 때마다 우는 건 제가 다 봤단 말이에요. 근우가 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올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꽃을 사요? 왜 의자에 앉아서 저한테 도시락을 사줘요? 그게 뭔데요? 미안하다, 우주야, 나는 정말. 미안하면 뭐해요? 엄마한테 직접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주가 코를 훌쩍이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 못하겠네요. 이제 못하잖아요. 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도 같은 걸 믿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아저씨가 뭐라도. 우주가 대답 없이 계단을 내려가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우가 뒤따라 나오다 좌판 구석에 붙은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번진 엄마 글씨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종이 모서리가 전보다 더 말려 올라가 있었어요. 다 필요 없어요. 우주가 앞치마 위 과자 깡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구겨진 1,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뭉텅이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한테 받은 거 여기 다 있어요. 처음부터 따로 모아뒀거든요. 그건 내가 꽃 판 돈이잖아. 아니에요. 아저씨가 매일 10,000원씩 내고 거슬러 받으면서 남긴 거예요. 다른 손님 돈이랑 섞으면 안 되니까 이 깡통에 따로 넣어뒀어요. 우주가 지폐를 한 움큼 꺼내 근우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돌려줄게요. 엄마가 낯선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근우가 손바닥 위 지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줄만 알았던 아이가 처음부터 이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는 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우주야, 잠깐만 들어봐. 아저씨, 이제 그만 오세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도 혼자 했잖아요. 우주가 깡통 뚜껑을 닫고 일어서더니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치마 끈이 풀려서 질질 끌리고 있었는데 고쳐맬 생각도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근우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계단 위에 선 채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인이 빗자루를 들고 지나가다 근우를 보고 멈췄습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근우가 고개를 들었지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울고 내려갔길래 아저씨도 얼굴이 말이 아니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야 누구나 하지요. 근데 그 아이한테는 실수 한 번이 크거든요. 믿을 사람이 없는 아이니까. 관리인이 빗자루를 다시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건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고 그 아이가 받아줘야 되는 거지요. 근우가 계단을 내려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구겨진 지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16년을 헤매는 동안 진주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아이는 혼자 국화를 팔면서 이름도 새기지 못한 낙골함에 꽃을 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 세대가 산골 납골당 주차장에 나란히 멈춰 섰습니다. 비서가 조수석에서 내리며 서류 가방 2개를 양손에 들었고 뒤따라 수행원 둘이 측량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근우가 운전석에서 내리며 주차장 너머 빈 좌판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직 우주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비서, 납골당 인근 부지 매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오늘 안에 답 받아야 돼. 대표님, 이건 건설 업무 범위를 넘는 사안인데요. 부지 매입은 그렇다 쳐도 복지시설 현황이나 미성년 보호 법률 자문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려면 본사법무팀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내가 받을 테니까 내는 실사 자료만 정리해. 지역 복지시설 목록이랑 미성년자 보호 관련 절차도 같이 뽑아놓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혹시 이게 그 꽃 파는 아이 때문입니까? 근우가 비서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그게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거니까. 비서가 수행원들에게 돌아서서 배치를 지시하는 사이 근우는 주차장 한쪽 난간에 기대어 좌판 쪽을 보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원하는 건 부지도 법률 자문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외에 꺼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측량 장비를 어깨에 걸고 앉히실 방향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요? 관리인이 빗자루를 가로막듯 들어 올렸습니다. 시설 실사 나온 건데요. 대표님 지시로 앉히실 쪽 배관 상태를. 여기는 돌아가신 분들 쉬는 데예요. 장비 들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조심해서. 조심하고 말고가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비서가 급히 뛰어와서 수행원 팔을 잡았습니다. 앉히실 쪽은 빼, 외부 부지만 측량해. 근우가 뒤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앉히실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관리인이 근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여기가 전부예요. 바깥에서 뭘 하시든 안쪽은 놔두세요. 빗자루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관리인의 등이 단단했어요. 수행원들이 외부 부지로 흩어지고 나서 근우가 주차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좌판 뒤쪽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고 있는 우주의 등이 보였는데 검은 차 세대를 본 뒤인지 평소보다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우가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좌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주야, 아침에 김밥 사온 건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여기 놔둘게. 우주가 비닐봉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뭐예요? 주차장에 차가 왜 저렇게 많아요? 시설 관련해서 온 사람들이야.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상관없는 일이면 왜 저렇게 많이 와요? 아저씨가 오면 맨날 이상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한 일 안 생겨. 약속할게.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주가 좌판 위 비닐봉지를 손등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안 와도 돼요. 도시락도 필요 없고 꽃도 안 팔 거예요. 아저씨한테는. 우주야, 아저씨가 잘못한 거 알아. 안치실에 들어간 것도 오늘 사람들 데려온 것도. 알면 왜 또 와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오면 무섭다고요. 우주가 양동이를 끌고 좌판 뒤쪽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에서 김밥 냄새가 올라왔는데 그게 괜히 코끝을 찔렀어요. 근우가 비닐봉지를 집어 좌판 구석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좌판 위에 펼쳐진 국화 묶음들 사이로 가격표가 보였는데 엄마 글씨가 적힌 그 종이가 전보다 더 바랬습니다. 차로 돌아오자 비서가 뒷좌석에 서류를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건은 아직 확인이 안 됐나?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며 나가자 근우가 혼자 뒷좌석에 앉아 서류 위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3,000원짜리 국화를 팔아서 자리를 만들고 이름 석자도 새기지 못한 채 매일 꽃을 놓던 아이가 자기 이름으로 그 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게 서류 위 글씨보다 더 또렷하게 읽혔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근우야. 네, 어머니. 또 그 시골에 가 있는 거냐? 회사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 납골 땅은 뭐고 부지 매입은 또 뭐냐? 사업 검토 중인 겁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또 그 여자 찾으러 간 거잖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어머니,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은 무슨 할 말이야? 듣기 싫으면 전화 끊어. 근데 사실이잖니. 그 여자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건 잘된 일이야. 근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여기서 전화를 끊거나 말을 삼켰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 출신이라고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근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끊을게요. 근우가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조수석에 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차 밖으로 비서가 뛰어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측량 1차 자료 정리됐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됐어. 서울 돌아가서 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아까 그 아이가 좌판 접고 있던데요. 평소보다 일찍 접는 것 같았습니다. 근우가 사이드 미러로 좌판 쪽을 보았습니다. 우주가 양동이를 창고로 끌고 가는 모습이 비쳤는데 아까 근우가 올려놓은 김밥 비닐봉지는 좌판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주가 병원 복도를 걸어가 진주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어제보다 눈밑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오늘은 좀 일찍 왔네. 엄마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여. 밥은 먹었어? 엄마는 괜찮아. 조금 체해서 그래. 죽 조금 먹었어. 우리 아들은? 나는 먹었어. 엄마 아프지 마. 우주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진짜 차갑다. 이불 더 덮을까? 아니, 이불은 됐어. 우리 아들 손이 더 따뜻하니까 이러고 있으면 돼. 진주가 우주의 손가락을 하나씩 만지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주 씨, 내일 검사 결과 나오면 담당 선생님이 면담하자고 하셨어요. 그때는 친척분이나 성인 보호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연락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호자요? 제가 직접 들을게요. 우주가 간호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위급한 상황이라 나중에 수술도 동의 얻으려면 함께 면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호자, 우리 우주랑 저밖에 없는데요. 간호사가 말을 잇지 못하자 진주가 이불 위에서 우주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아들이랑 같이 들을게요. 그걸로 안 될까요? 안 될 건 없는데 현재 상황이 진주 씨 그래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나간 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주가 우주의 손을 어루만지며 깊게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뭔데? 무서운 거야? 무서운 건 아닌데 엄마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야. 우주한테 꼭 말해야 하는데 그게 진주가 말을 잇다가 기침이 터졌습니다. 우주가 재빨리 물컵을 들어 진주 입에 대었습니다. 엄마, 지금 말하지 마. 힘드니까 나중에 해. 우주야, 잠깐만. 나중에 해. 엄마 목소리가 떨리잖아. 오늘 말고 내일 검사 끝나고 들을래. 진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우주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주고 불을 끄려다가 진주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말하려던 게 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병실을 나오자 간호사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주야, 잠깐 앉아도 되겠니? 하나만 물어볼게. 우주가 간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아빠나 할머니나 친척분들 안 계시니? 없어요, 왜? 그렇구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나 아는 어른 중에 연락할 수 있는 분은 없어? 우주가 운동화 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안 돼요. 아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아니다, 아저씨는 이제 안 올 거예요. 간호사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우주의 등을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혼자 힘들면 간호사 이모한테 말해도 돼, 알겠지? 언제든 말만 하면 우주를 도와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우주가 일어나 병원 자동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가는 작은 등이 점점 멀어졌어요. 다음 날 오후 근우가 납골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좌판이 보이는 자리에 국화꽃 박스만 놓여 있었고 양동이도 접이식 의자도 꺼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오늘 안 나왔어요? 관리인이 안치실 입구에서 빗자루를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안 왔어요. 그 꼬마 무슨 일이 있나? 어제는요? 늦게라도 안 왔을까요? 어제 저녁에 꽃 하나만 놓고 갔지. 좌판은 안 폈고요. 그러면 아이 집이 어디인지 아세요? 글쎄, 큰 길 쪽으로 내려가는 건 봤는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요. 혹시 아이가 어디 아파 보이진 않았어요? 애 어깨가 축 처져서 기운 없어 보이긴 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아래 병원에도 한번 가보쇼. 이 동네에 병원이 거기 하나요? 근우가 주차된 차로 가는데 늘 좌판을 펼쳐놓고 웃고 있던 우주의 자리에 접이식 의자 2개만 쓸쓸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길 방향으로 30분쯤 지났을 때 길 끝 작은 병원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키가 작은 10살 남자아이가 병원에 온 적 있을까요? 접수대 직원이 정우주라는 환자는 없다고 고개를 저었고 근우가 현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복도 구석에 가방을 벗어놓고 대기 의자에 웅크려 누워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주였습니다. 근우가 옆 의자에 소리나지 않게 앉아 우주에게 재킷을 덮어준 채로 밤을 새웠어요. 어두운 복도에 형광등이 한 칸씩 켜지기 시작하던 새벽 의자에서 목을 꺾고 잠들었던 근우가 기지개를 펴며 눈을 떴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우주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서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면회 기록지였는데 줄마다 같은 이름과 도장이 하루도 빠짐없이 찍혀 있었어요. 아저씨가 여기 왜 있어요?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근우가 면회 기록지를 슬쩍 주머니 안으로 밀어넣으며 태연한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주 잘 잤니? 걱정돼서 찾으러 온 거야. 연락이 안 되니까 정말 걱정 많이 했어. 걱정은요, 나 매일 여기서 자는데요. 매일 여기서 잔다고? 집이 따로 없는 거야? 엄마 옆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복도가 오히려 넓어서 편해요. 우주가 대답을 마치자마자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벽 쪽으로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엄마 옆에 침대? 엄마가 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건가? 근우가 병원 접수대 앞에 서자 당직 간호사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올려다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입원 환자 중에 정진주라고 있습니까? 3층 302호에 입원 중이시네요.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그 환자 보호자는 저기 자고 있는 아이거든요. 정진주 환자가 왜 입원 중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환자 정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분께 여쭤보시거나 환자분과 만나보셔요. 접수대 위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다시 우주를 깨울 수도 없고 근우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밖에 복도 의자에서 자고 있는 아이한테 덮어주려는데 담요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와서 건네자 근우는 복도로 돌아가 등을 돌린 우주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우주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 근우는 3층 계단을 2칸씩 올라갔습니다. 302호를 찾아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작은 유리창 너머로 침대 위에 누운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링거줄에 연결된 앙상한 팔뚝, 창백한 얼굴, 16년 동안 전국을 뒤져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근우의 무릎이 꺾이면서 복도 벽에 어깨가 부딪혔고 병실 손잡이에 짚은 손끝이 멈추질 않았어요.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몸을 돌려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가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통화되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진주가 살아있어요. 강원도 작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이어지다 한참 뒤에야 오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진주가 여기 있다고요. 주소 보내라. 지금 당장 갈 테니. 전화가 끊기자 근우가 주소를 입력하는데 손가락이 2번이나 빗나가서 지우고 다시 쳤습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뜨고 나서도 벽에 기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로 돌아가자 302호 앞 복도 의자에 할머니 한 분이 무릎 위에 수건을 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네. 면회 오셨어요? 아침부터 부지런하시네. 안녕하세요. 여기 아는 사람이 입원해 있어서요. 아이고, 302호? 그 방 아들내미가 밤마다 복도에서 자는데 알고 있죠? 혹시 그 짝이 아비 되는 사람이요? 아니요, 저는 아닌데 그럼 그 아이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왔습니까? 글쎄, 한 번도 못 봤지. 맨날 그 애만 혼자 와서 엄마랑 놀다 가니까 애가 싹싹해서 유명해. 근우가 대답을 못한 채 할머니 뒤쪽 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에 크레파스로 그린 해바라기 한 송이 그림이 붙어 있었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우리 엄마 빨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근우가 손등으로 그 글씨를 쓸 듯 말 듯 따라가다 멈춘 순간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 그림 떼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지우면 그 애가 울어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를 읽을수록 이 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한 글자씩 가슴에 박혔어요. 다시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아직 웅크려 자고 있는 우주의 등을 보고 나서야 걸음이 멈췄습니다. 지난 세월을 곱씹어 보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접수대의 직원들이 출근하고 복도에 사람들 발소리가 늘어날 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검은 코트를 입은 오 여사가 걸어 들어와 근우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 여사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려다 의자 손잡이에 걸려 가방이 벌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봉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무슨 봉투를 수십 개 가지고 오셨어요? 만지지 마. 내가 주울게.
바닥에 흩어진 봉투마다 빨간 반송 도장이 찍혀 있어서 근우가 무릎을 꿇고 주워들었습니다. 2009년 2월, 이건 2024년 8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매년 보냈다. 그의 마지막 주소로. 다 현금 봉투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걸 왜 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내 아버지는 모른다. 알면 안 돼.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설명 좀 해주세요. 아버지가 알면 안 되는 돈을 진주한테 매달 보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 여사가 봉투를 줍다가 손을 멈추더니 500만 원이 든 봉투 하나를 근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전부 돌아왔다. 매달 100만 원권 5장씩 단 한 번도 안 받았고 그대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왜 그러신 건데요? 어머니가 왜요? 저한테 이런 말 없으셨잖아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찾고 다니는 거 알면서도 차마 말을 못한 거다. 오 여사가 봉투를 가지런히 정렬하다가 손을 멈추고 한번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근우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표정이었어요. 근우야, 너도 모르는 얘기가 있어. 사실 나도 고아원에서 컸단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외에서 살다 오셔서 한국에 가족이 안 계셨던 거 아니셨어요? 미안하다. 그 애를 볼 때마다 어릴 적 내가 보였지. 그때 내 나이가 그때의 진주보다 어렸어. 그게 무서워서 밀어낸 거야. 근우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으로 바닥을 짚지 않으면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주려고 오신 거예요? 저희가 돈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변명은 안 한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도 그 애한테도. 근우가 선뜻 일어서지 못하자 오 여사가 먼저 로비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닫고 무릎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봤으면 됐다. 아직 그 애를 볼 낯이 없구나. 이만 돌아가마. 오 여사가 그대로 정문을 나갔고 검은 코트 뒷모습이 주차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근우가 로비 의자에서 겨우 일어나 3층 계단을 올라갔는데 발이 한 칸씩 무거워졌어요. 302호 앞에 서자 문 안쪽에서 가느다란 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근우는 손잡이를 잡고도 밀지를 못했어요. 문이 열리자 침대 위에 누운 진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주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고 이불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근우 씨, 여기에 왜 온 거예요? 날 찾지 말라고 했잖아요. 찾지 말라니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나는 할 말 없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진주 씨, 진정하고 날 봐요. 나 한근우잖아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진주가 창밖으로 시선을 피했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연락하면 또 서로 고생할까봐 그래서 숨었어요. 고생이라니요. 우리가 만나는 게 진주 씨한테는 고생이었어요? 근우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갔고 진주가 이불 끝을 잡아당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근우 씨 인생만 망가져요. 그런 생각을 왜 했던 거예요? 우리 예쁘게 잘 만나고 있었잖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육원 출신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헤어져 달라고 하셨어요. 근우가 의자 등받이를 움켜쥐자 손등에 핏줄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받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근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지 말아요. 왜 혼자 감당한 거예요?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요. 말하면 근우 씨가 어머니한테 따질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생각에 동의했어요. 동의라니요. 난 진주 씨가 없던 16년 동안 단 하루도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 안 했어. 진주가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참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우 씨가 찾아다닌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더 힘들었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매달 봉투도 보냈던데 그건 왜 안 받은 거예요? 뭐라도 받았어야죠. 진주가 이불 위에 놓인 물컵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흔들려서 물이 살짝 넘쳤습니다. 그걸 받고 더 잘 살라고요. 근우 씨 없이 혼자 잘 살라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돌아오면 됐잖아요. 왜 혼자 무서워하고만 있었어요? 근우 씨는 몰라요. 버림받은 사람은 다시 손 내밀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우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제 맘대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진주 씨를 버린 적 없어. 그건 알아줘요. 진주가 이불 끝을 쥔 손을 풀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나는 우리가 헤어지던 날도, 그 다음 날도, 찾아다닌 날들도, 어제도, 오늘도 진주 씨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진주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들이쉬었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근우 씨, 이제 그만 가봐요.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못 가요. 이젠 꽉 붙잡고 있을 겁니다. 혼자 쉬고 싶어요. 여기 있을 테니 다른 날 다시 와요. 진주 씨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아이가 아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길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우주 아버지는 왜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진주가 고개를 저으며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우주의 아버지는 없어요. 그건 나중에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진주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우리 우주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죠? 안 했어요. 우주라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어리지만 기특한 아이더라고요. 기침이 다시 터져서 진주가 몸을 웅크렸고 근우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물컵을 들어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셔요. 진주가 물을 삼키고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보니까 마음이 또 이상해요. 미안해요. 내가 오늘만을 기다렸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왔어요. 헤어지자마자 바로 찾았어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그만뒀다고 하고 집은 비어 있고 번호는 꺼져 있고 전국의 모든 병원을 수소문해도 없었어요. 그랬군요. 한 2년 정도는 일도 안 했고 혼자 지냈어요. 혹시 근우 씨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일만 했어요. 바보같이 정말 왜 그렇게 산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근우가 컵을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고 진주의 이불 끝을 가지런히 여며 주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는 걸 진주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문을 두 번 두드리며 새 링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진주님 링거 교체할 시간이에요. 팔 솜에 올려주시겠어요? 근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진주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갈아 끼우며 진주의 왼팔을 잡았고 이불 밖으로 드러난 팔뚝에서 근우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나비 날개처럼 양쪽으로 퍼진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우가 자신의 오른손 등을 천천히 펴서 진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직 그대로예요. 기억해요? 나도요. 한 번도 지울 생각 안 했어요. 진주가 링거줄이 달린 팔을 들어 근우의 손등 위에 자기 팔뚝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나비 두 마리가 나란히 앉은 것처럼 흉터의 모양이 똑같았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흉터를 아직도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지워요? 이 흉터를 우주가 알아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주가 이불 위로 손을 뻗어 근우의 주먹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근우가 그 손을 감싸 주려는 순간
진주가 먼저 손을 걷었습니다. 이제 가봐요. 우주가 깨면 놀라니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꼭 올게요. 근우가 문 쪽으로 한 발 떼었을 때 복도에서 맨발 끄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잠이 덜 깬 우주가 눈을 비비며 침대 위 엄마를 보고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순간 병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근우가 나왔습니다. 우주야, 아저씨 왔어. 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지도 돌리지도 않았고 맨발 위에 덮인 재킷만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랑 얘기만 했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를 만나요? 또 엄마 아프게 했죠? 우주가 씩씩거리며 그누를 밀치듯 지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주가 눈을 감고 있다가 우주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우주야, 괜찮아. 엄마 옛날 친구야. 친구? 엄마 친구인데 왜 맨날 울었어? 저 아저씨는 그럼 나쁜 친구잖아. 진주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며 우주의 손을 잡았고 우주는 손을 빼지 않았지만 고개를 문 쪽으로 돌린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근우는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등지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날 이후로 근우는 매일 아침 병원 복도에 나타났어요. 우주는 말을 걸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근우가 사다 놓은 귤이 옆에 있으면 모른 척 가져다가 엄마 침대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주가 병실에서 나오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잠든 근우를 보면 자기 담요를 슬쩍 올려놓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진주가 퇴원 서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한 장씩 넘기다가 보호자 서명란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근우 씨, 서명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잠깐만 들어줘요. 지금이요? 퇴원 서류인데 먼저 서명하고 얘기해요. 아니요, 이게 먼저예요. 정말 오래 고민했어요. 근우가 펜을 서류 옆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었고 진주가 이불 위 서류를 손바닥으로 꾹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실 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우의 손이 의자 팔걸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못 지어줬고 호적에도 올리지 못했어요. 납골당에 있는 극한이 그 아이 자리예요. 근우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 위에 놓인 퇴원 서류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우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만 거칠어졌고 퇴원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혼자 감당한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말하면 근우 씨까지 무너질까봐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근우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눈물을 닦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운동화 끄는 소리가 들려왔고 우주가 매점 비닐봉지를 들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근우를 보자 한 발 물러서더니 진주 쪽만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귤 사왔어. 고마워. 우주야, 여기 앉아봐. 엄마가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진주가 우주의 손을 잡고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우주를 처음 만난 날 얘기야. 처음 만난 날? 엄마가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어. 그날 신생아실 앞을 지나가는데 유리 너머로 아기 하나가 보였어. 우주가 귤 봉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진주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퇴원 날짜가 지나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는 아기였어.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도 안 왔어. 우주의 두 손이 이불 위에서 주먹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마랑 나랑 처음 만난 날이라는 거야? 진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우주가 벌떡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근우가 천천히 일어나 우주 옆에 섰습니다. 우주야, 엄마가 널 선택했어. 우주의 엄마가 달라지는 건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이 뭐가 중요해요? 진짜 나아야만 엄마는 아니야. 엄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우주를 사랑해주고 있잖아. 우주가 고개를 떨구자 창문에 이마가 닿았고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주가 침대에서 내려와 뒤에서 우주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엄마 여기 있어. 우주는 엄마 아들이야. 그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우주가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진주의 팔을 붙잡으며 돌아섰습니다. 근우가 퇴원 서류를 집어들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는 손끝이 어제보다 단단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오 여사가 들어오다 침대 옆에 선 진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주의 어깨가 굳었고 오 여사의 발이 문턱 위에서 멈췄지만 먼저 한 발을 들여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주야,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진주야, 면목이 없구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진주가 고개를 숙이자 오 여사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방 끈만 고쳐 잡았습니다. 울던 우주가 놀랐는지 오 여사를 올려다보며 진주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야? 아저씨 어머니야. 우주한테는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야. 우주가 오 여사를 한참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있어? 우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주가 눈치를 보는 것이었는지 서름에 받쳐 울던 우주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오 여사가 우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선글라스를 벗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가 우주니? 차에 국화 실었다. 준비되면 나가자. 진주가 미리 근우 엄마 오 여사에게는 연락을 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근우가 진주의 팔을 잡아 부축했고 우주가 반대쪽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 여사가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나갔고 네 사람이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2층 복도 끝칸, 이름도 날짜도 사진도 없는 유리칸 앞에 근우가 국화를 한 송이 내려놓았습니다. 근우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유리칸 앞에 주저앉았어요.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아버지의 자리였어요. 오 여사가 아들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한참을 서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우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누가 있는지 이제 알려줘. 엄마랑 아저씨 사이에 태어난 아기야. 일주일도 못 되어서 하늘나라에 갔어. 그렇구나. 아기 이름이 뭐야? 이름을 지어줄 시간이 없었어. 우주가 유리칸 앞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진주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가 나보다 먼저 태어난 거야? 응, 우주 형이야. 우주가 고개를 다시 유리칸 쪽으로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형아, 나 우주야. 내가 매일 꽃을 놔줬는데 오늘은 제일 예쁜 꽃으로 줄게. 우주가 들고 있던 국화를 한 송이 더 꺼내서 유리칸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또 다른 날 가정법원 접수 창구에서 근우가 서류를 제출하고 번호표를 받아왔습니다. 우주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정우주가 한우주로 바뀌는 거예요? 응, 오늘부터 한우주야. 한우주 좀 이상한데 정우주였는데. 이름은 그대로야. 성만 바뀌는 거야. 우주의 우는 근우 씨의 우. 주는 엄마 이름 진주의 주.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고 근우가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아 우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주가 옆에서 우주의 머리를 쓸어 넘겼고 우주가 서류를 들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나 한우주 됐어요.
한우주예요. 근우, 진주주, 한우주. 신나게 한 바퀴 달려온 우주에게 근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주가 처음 이 손등을 봤을 때는 엄마를 아프게 한 무서운 흉터였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작은 손이 올라와 아빠 손을 잡았고 반대쪽에서는 진주가 우주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납골당 앞에서 홀로 국화꽃을 팔던 10살 우주는 엄마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우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진주를 잊지 않았고 끝내 그 자리까지 찾아왔어요. 진주는 숨고 또 숨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혼자 짊어졌던 짐을 나누고 함께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여사는 자신의 상처가 남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는 걸 깨닫고 늦게나마 사과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 긴 시간의 벽을 허물었고 작은 손 하나가 아빠의 손을 잡는 것으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사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주에게, 진주에게 또는 근우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댓글로 달아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